안녕하세요. 김성엽입니다. 제가 제 블로그에다가 윈도우즈 데스크톱 응용 프로그램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블로깅을 많이 해놨는데요. 그 블로그를 보면서 공부를 시작하거나 혼자 공부하는 방법을 방향을 못 잡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 방향을 좀 잡아 드리려고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여기 지금 요 보는 화면이 웹브라우저에 있는 화면이 제 그 블로그고요. 여기 있는 김성엽의 윈도우즈 프로까지만 나와 있는데 요 내용이 그 윈도우즈 데스크톱 응용 프로그램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적은 글들을 이제 목록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걸 클릭하시면 예, 이렇게 김성엽의 윈도우즈 프로그래밍 이야기라는 게시물이 나오는데 이 게시물에 있는 내용들이 꽤 많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윈도우즈 데스크톱 응용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 방법에 대해서 소개한 글들이고요. 어, 이제 이 내용들 쭉 읽으시면 되는데 그냥 읽으시면 어려워서 잘 못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먼저 그 첫 번째 나오는 이 내용은 그 용어에 대한 겁니다. 이제 앞으로 데스크톱 응용 프로그램을 이제 하려면 대부분 이제 C나 C++까지 공부하고 지금 이 파트로 왔을 텐데 거기에서 그 내용을 보면서 듣지 못했던 용어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설명을 먼저 하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용어에 대한 API가 무엇이고 SDK가 무엇이고 한 거에 대해서 제가 적어 놓은 글이기 때문에 그냥 상식이라고 생각하고 쭉 내용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이제 우리가 데스크톱 응용 프로그램을 이제 배우게 될 건데 데스크톱 응용 프로그램이 무엇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적은 겁니다. 사실 자기가 만드는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지금 배우는지는 알고 배워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자세하게 좀 여러 가지 상황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 내용도 꼭 읽어보시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읽었으면 이제 그러니까 윈도우즈 데스크톱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제 프로그램을 공부하다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개념 중에 하나가 핸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C나 C++에는 핸들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 핸들이라는 개념이 어떤 것인지 알고 계속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핸들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적은 글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계속 나오는 개념이라서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는 게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읽어서 핸들이라는 개념을 잡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핸들을 배웠으니까 이제 핸들의 예제로서 H 인스탄스에 대한 제가 핸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요. 이 H 인스탄스 내용이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핸들의 개념을 파악도 좀 더 하시고 그다음에 H 인스탄스가 우리가 만드는 프로그램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계속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여기 있는 내용들을 건너뛸 수 없는 게 뒤에 다 나오거든요. 다 나오는데 이걸 읽었다고 가정하고 제가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건너가시면 이제 그 다음 내용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 아 이게 뭐지 하고 다시 이걸 봐야 되기 때문에 건너뛰지 마시고 제가 이해하는 순서대로 글을 적어 놨으니까 꼭 읽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벤트 객체라는 게 나오는데 이 이벤트 객체라는 개념이 제가 왜 적었냐면 밑에 이제 메시지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메시지 시스템에 대한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적은 글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초보자 입장에서는 이벤트 객체를 쓸 일이 사실 없어요. 그냥 나중에 좀 더 잘하게 되었을 때 이제 중급자로 넘어가면서 스레드 쓰고 이렇게 하면 이제 알아야 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지금 당장 안 쓰더라도 이게 대충 무엇이다, 이벤트 객체가 무엇이고 어떨 때 사용한다, 그리고 여기 이제 동기화 개념이 나오거든요. 데이터 동기화가 아니라 그러니까 작업 시점에 대한 동기화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데 그 동기화에 대한 개념도 익히고 윈도우즈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구나라는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꼭 한번 보시고 이해를 100%다 못하셔도 상관없거든요. 그냥 대충 이제 이런 거구나라는 정도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또 꼭 읽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요걸 이제 읽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윈도우 클래스에 대해서 나옵니다. 윈도우 클래스라는 게 무엇이냐면 기존에 우리가 C나 C++를 배우면 콘솔에서 프로그램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는 별로 제약이 없지만 윈도우즈 응용 프로그램을 하려면 윈도우즈 운영체제가 권장하는, 그리고 윈도우즈 권장하거나 아니면 반드시 따라야 될 그런 규칙들, 그리고 그, 그 법칙들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지만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운영체제가 지켜달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이 윈도우 클래스에 대해서 반드시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국 윈도우즈 프로그래밍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부분은 뭐 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건너뛰지 마시고 보셔야 되고, 이해가 안 되면 두세 번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딱 앞에 있는 것들은 그냥 아 이거 이렇구나라고 하면 넘어가시면 되지만, 윈도우즈 클래스는 이렇구나가 아니라 이걸 자세히 알아야지만 나중에 그 여러 가지 개념이 나왔을 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흔들려서 와르르 무너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내용도 많고 그렇긴 하지만 이해가 안 가시면 한 세 번 정도, 세 번 정도는 보시고 어느 정도 자기가 이해를 한 상태에서 그 다음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두세 번 꼭 보셔서 그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클래스 이제 공부를 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배워야 될 것이 윈도우즈 메시지 시스템인데, 우리가 C나 C++는 함수를 호출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윈도우즈는 그 멀티태스킹 환경에서 프로그램들이 동시에 수행이 되다 보니까 이 멀티태스킹을 원활하게 구현하기 위해서 메시지 시스템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기존 우리가 C나 C++ 그냥 콘솔 프로그래밍 하던 방식이랑 좀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정리해 놓은 글입니다. 따라서 어, 기존 방식, 그러니까 콘솔 프로그램 할 때 C나 C++ 공부하시면서 예제로 만들었던 그 콘솔 프로그램 했던 방식대로 생각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방식대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 내용을 보시고 윈도우즈 프로그램들은 이런 방식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니까 이 부분도 꼭 보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하고 나면 이제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러니까 윈도우즈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시작할 준비가 이제 완료가 된 겁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윈도우즈 아,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개발 툴을 설치해야 되겠죠.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2017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클릭하셔서 이제 설치하시면 되고, 이미 설치된 사람들은 다시 설치할 필요 없고요. 설치가 아직 안 되신 분들은 이 부분을 참조하셔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이제 설치가 끝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윈도우즈 프로그래밍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시작하기 위해서 이제 봐야 될 첫 관문이 윈32 프로그래밍의 시작이라고 되어 있는 글을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이제 윈32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 이 글이 이제 옛날에 제가 적어서 그런 거고요. 지금은 이제 윈32라는 용어가 없어지고 윈도우즈 데스크톱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뭐 어차피 그게 그거기 때문에 예, 요 내용을 보시고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 클릭을 해서 보시면 이제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요. 이게 시작을 이제 어떻게 하는지, 프로젝트를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2017을 이용해서 어떻게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되는지부터 설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걸 보시고 하시면 되는데, 요 영상에서 보시면 윈30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없어졌어요. 윈32가 이름이 바뀌었죠. 윈도우즈 데스크톱 응용 프로그램으로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항목을 이제 찾으셔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요 내용이 처음에 이제 요걸 요렇게 해서 작업을 하고 나면 소스가 이렇게 나와요. 지금 좀 길죠. 내용이 좀 많습니다. 나오는데 이걸 보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공부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이거 사실 초보자들이 다 안 쓰는 내용이라서 이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면 되냐면, 제가 그 밑에 이렇게 적었는데 되게 짧죠. 아까 위에 거에 비교하면 되게 짧습니다. 사실 요 내용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 내용들 싹 지우시고요. 여기 있는 내용들 싹 지우시고 여기 있는 내용을 써서 프로그램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그 요 소스 다시 치기 힘드신 분들은 여기 소스 파일에 제가 첨부 파일에다가 요 소스 이렇게 압축해서 넣어놨거든요. 요거 갖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요 소스에 대해서 지금 요 소스 이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제가 여기다 쭉 다 해놨거든요. 어떤 건지. 그래서 저 내용을 보시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다음 부분부터는 또 제가 동영상을 또 따로따로 연결해서 제가 녹화를 해서 계속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일단 요 부분들 지금 제가 이야기한 부분들을 먼저 쭉 공부를 다 하시고 그 다음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